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테슬라가 2021년 4분기 마지막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우선 매출은 177억 달러 정도로 시장 예상치였던 165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달러 54센트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은 초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실제 투자자들의 기대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실적을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했는데 이건 인도량이 87%나 증가한 점, 그리고 다른 사업부들도 조금씩이지만 성장이 있었던 점에 힘을 받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원가 수익률, 그로스 마진이 또다시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뛰어난 기술력과 영업 능력으로 인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둘째로는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된 게 주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로스 마진이 증가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져서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의 가장 큰 요소가 되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실행한 스탁 옵션에 대한 3억 4천만 달러의 급여세를 지불하느라 판관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세 지불은 일회성 요소에 불과하고 이걸 제외하면 농계 BPS는 약 2달러 80센트 정도로 저의 예상치였던 2달러 81센트를 거의 완전히 만족했고요. 또한 다음 분기 테슬라는 이번 분기보다도 10% 이상 추가적인 인도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크게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테슬라의 마진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다만 최근 공급망 문제로 인해 원가 상승, 물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높은 마진으로 인해 영업현금 흐름과 잉여현금 흐름 모두 거의 20%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1년 전과 비교하면 1대 1.2 정도에서 1대 0.96 정도로 자본이 부채를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적격 등급 바로 밑에까지 와 있는 신용 등급 역시 또다시 상향되기 매우 좋은 조건이죠. 일단 이렇게 실적이 매우 좋다는 점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현재 테슬라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어닝콜에서 있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가이던스를 살펴보자면요. 우선 향후 인도량 예상치의 경우는 원래 내놨던 조금 두리뭉실한 예상치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향후 수년간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문구를 바꾸지 않았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가이던스인 동시에 그래도 조금 구체적인 숫자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을 만한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와 베를린의 오픈 시기에 대해서는 텍사스는 작년 말부터 모델 Y를 생산 중이고 최종 인증만 끝나면 바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뒤에 4680 배터리를 얘기할 때도 나오지만 2022년 1분기 내에 배송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베를린의 경우는 현재 최종 장비 테스트 중이고 아직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기존의 발표 내용을 되풀이했고요. 결국 두 공장 모두 오픈이 코앞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프리먼트의 경우 올해 안에 60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고 다만 상하이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70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최근 지연 소식이 나온 사이버 트럭인데요. 조금 아쉽지만 예상대로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를 먼저 양산한 이후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 연도에는 신차종보다는 기존 차종의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고 또한 현재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2022년 안에
배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0달러 저가형 모델의 양산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올해는 생산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종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엔지니어링적인 개발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공장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연말부터 후보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의 경우에도 건설에 들어간 후 1년 만에 테스트 모델의 생산까지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올해 말부터 검토에 들어갔을 경우 빠르면 2024년 정도에도 신공장의 오픈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FSD 베타의 정식 배포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몇 달 안에 FSD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의 양산 계획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텍사스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에 장착이 될 예정이고 빠르면 이번 분기 내에 4680이 장착된 모델 Y가 배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가 베를린은 초반에는 2170셀을 장착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테슬라봇과 같은 신사업 계획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봇은 미래에 테슬라에게서 아주 중요한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테슬라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내 5개 주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올해 내에 미국 테슬라 고객의 80%가 테슬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올해 내에 폭발적으로 가입 가능 지역을 늘려야만 하겠죠. 네, 이렇게 2021년 4분기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선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거의 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비트하기는 했지만 크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던스가 조금 불명확했고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지연되는 등 많이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분기 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3억 4천만 달러의 일회성 세금 지출 때문이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실적을 다시 살펴보고 또 어닝콜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낙폭을 많이 회복해서 애프터마켓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테슬라의 2021년 최종 실적 발표를 정리해 봤고요. 가이던스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실적 보고였습니다.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 확인되었고요. 조만간 많은 기관들이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예상 EPS를 상향 조정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 목표 주가 줄 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그 예상치는 모두 극도로 보수적인 수치가 될 거고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을 때쯤이면 지금의 가격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싼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테슬라의 성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제 막 제대로 흑자를 거두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부터 초고속 성장을 시작하는 고속 성장기 초입의 기업입니다. 현재 전기차의 침투율은 신차 기준으로 10%가 채 안 되고요. 기술의 도입 곡선으로 치면 이제 막 급격하게 도입이 시작되는 입구 단계입니다. 단기적인 가격의 흔들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1, 2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2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라도 안 팔 거고 내려도 안 팔 거니까요. 회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시장과 경기는 결국 돌고 돕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주가 역시도 결국 기업 가치에 다시 수렴합니다. 지금의 실적 발표 역시도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하자마자 5% 이상이 왔다 갔다 했죠.
얼마나 비이성적인 모습입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도박꾼은 게임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집중하면서 단기적인 가격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투자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